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멜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되려 불안하였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마다 뷰수가 한 3, 40 그 정도 나옵니다. 현타가 올 법도 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정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30명, 40명 되는 분들한테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옆에 공유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 쪽이나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자 지구는 계속되는 공습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가자 지구에는 전기, 가스, 식량 공급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유엔의 설명으로는 앞으로 열흘이나 12일 정도면 모든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백린탄을 사용한 공습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화면 몇 개 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시와 함께 싹 다 쓸어버리자고 떠들어대던 이스라엘 정치인들, 그 사람들 말하고 저 화면을 보니까 어제 애들 죽인 하마스의 잔인함, 그걸 얘기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무섭고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에 하마스가 공격했을 당시 화면을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걸 공개하면서 하마스의 잔혹성을 막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또 공격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허술했는지를 광고해서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목격하였듯이 소셜미디어는 가짜 뉴스가 득실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공개 처형 장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가로 인질을 공개 처형한 경우가 최소 4명이라고 합니다. 나름 인질극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하마스는 이런 공개 처형 상황을 실방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못 보도록 휴대전화니 뭐니 하여튼 소셜미디어 앱을 다 없애버리라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어제 저녁에 세인트 킬다에 있는 한 유대교 사원을 방문하여서 사회 일부에 퍼지고 있는 반유대교 움직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고 호주 내에서 각기 다른 커뮤니티끼리 대결하는 상황도 없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드니에서 예고되었던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는 경찰에 의해서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집회는 열릴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번 주말 시드니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콴타스 특별편 편성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호주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텔아비브로 비행을 하지 않는 콴타스가 현지 시간 금요일부터 수차례 항편을 편성하여 가지고 현재 한 12,000명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12,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을 나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상당수 복수 국적자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됐건 전쟁은 이제 그만. 빅토리아주 주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로교섭 협정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빅토리아 공무원 노조, 빅토리아 커뮤니티 앤 퍼블릭 섹터 유니언이라고 하죠. CPSU. 하여튼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4년간 급여 20% 인상, 주 4일 근무제 도입, 연간 휴가 일주일 추가, 슈퍼애뉴에이션 17% 지급을 골자로 한 새로운 연봉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작년에 3% 급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노조원들이 급여 수준이 일반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년간 20%면 연간 5%씩 계속 올리겠다는 말이고 근무 시간은 확 줄이겠다는 말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공무원 노조 측 설명은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년 동안 20% 인상, 그러니까 매년 5%씩 인상하겠다. 그리고 주 4일째 근무하겠다. 5일 근무해서 4일 근무하겠다. 또 연간 휴가 보통 뭐 4주 아닙니까? 거기다 일주일 더 추가하겠다. 그리고 슈퍼앤션 뭐 12%뭐 그러는데 17%를 지급해 달라. 공무원 급여는 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래야 뇌물 안 받고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만 쭉 봐서는 조금 괴리감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총선 직전에도 주 4일 근무제 막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양쪽 양당의 지지를 막 얻으려고 했었지만 양당 모두 이 늘공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니까 다시 이 방안을 꺼내 놓은 건데 뭐 3월인가 뭐 끝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주정부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뭐 마련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노조 측하고 논의에 나설 것이라 기대한답니다. 빅토리아주 주정부 예산이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는 공무원들 감축 뭐 발표하였거나 지금 현재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근무 시간은 더 줄이고 급여는 더 인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정부에서 뭘 처리해야 하는 업무, 특히 민원 업무 뭐 이런 거는 더 느려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봅니다. 퀸슬랜드 주정부는 보다 강력한 스쿠터, 전동 스쿠터 규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퀸슬랜드의 투움바에서 스쿠터 타던 사람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퀸슬랜드 주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하나 들고 나온 것입니다. 퀸슬랜드 주 교통부 장관 주의회에 이렇게 법안을 소개했는데 이 스쿠터 이용자도 일반 차량 운전자 수준의 규칙을 적용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이 스쿠터를 위험하게 막 타다가 걸리면 벌금을 최대 6,200불까지 물리겠다 하고 620 아니에요. 6,200불까지 물리겠다고 하고 만약에 단속 중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거나 아니면 사고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걸리면 3,100불, 310 아닙니다. 3,100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법안은 그 범위가 전동 스쿠터뿐 아니라 자전거까지도 포함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유, 잘한다 야. 마크 베일리 교통부 장관은 법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인 스쿠터 사용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봐서는 빅토리아주도 못지않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퀸슬랜드만큼은 못해도 그 절반이라도 어떻게 좀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까딱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빅토리아주는 뭐 몇 명 더 죽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감방에 억류되어 있던 호주인 기자 청 레이가 석방되어서 멜번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올해 48세라고 하는데 이 청 레이는 호주 국적자로서 중국의 글로벌 TV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면서 방송 화면에 얼굴도 많이 보인 인물로 이전에는 중국과 호주의 가교 역할을 잘 해냈다 뭐 이런 평을 듣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하고 중국이 상당한 긴장 상태에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긴장 상태가 한창 막 탱탱할 때 2020년 8월 달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이후에 감방이 투옥되었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뢰됐는지 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레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던 중국의 외교부는 어제 레이가 2년 11개월간의 징역형을 마쳤고 법에 의해서 석방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하여 여러 노선으로 소통이 오간 것은 다들 아는 상황인데 그동안 호주가 늘 이야기해오던 레이의 무사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 연내로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중국 방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따뜻하게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레이는 진짜 오랜만에 멜번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품에 안겼고 특히 애들 둘하고 극적인 재회를 하기도 하였답니다. 한편 중국의 감방에는 아직도 호주인 학자인 양행준 박사가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미국하고도 친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를 이쪽 저쪽 딱 두 쪽으로 나눠놓고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유익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